친절한 장목수입니다. 오늘은 책장을 만들면서 구성 요소와 그룹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600에 높이 1800 사이즈의 책장을 만들 건데요. 스프러스 1인치 판재 1x10 사이즈를 가지고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를 이용해서 돌려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제 옆에다가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고요. 가로 600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길이에서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선을 적당히 놓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판에서 숫자 600을 칩니다. 예, 하고 앞으로는 1x10 자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길이가 10인치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 공칭 치수가 10인치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235mm 정도 됩니다. 미리로 환산을 하면요. 19mm 판재니까 19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올리기로 1800 숫자판에서 쳐줍니다. 예, 이거를 3번 클릭해서 그룹 만들기와 구성요소 만들기가 있는데 구성요소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예,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만들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커맨드 C, 커맨드 V 잘못 눌렀네요. 커맨드 C, 커맨드 V 뭐 컨트롤 C에도 상관없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일 겁니다. 지금은 저는 맥북을 쓰기 때문에 커맨드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칭이 돼야 돼서 일단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5단 책장을 만들 건데요. 50mm를 올리고요. 19mm 판재가 19mm니까 50mm 올리는 이유는 보통 걸레바지라고 하죠. 여기처럼 예, 책이 바로 밑에 있으면 뭐 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50mm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요. 3번 클릭해서 이것도 구성요소 만들기, 그룹 만들기가 아니라 구성요소 만들기. 그룹 만들기든 구성요소 만들기든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만든 부재와 나중에 만든 부재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예, 서로 나는 이제 다른 부재를 결합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하나로 이제 하나의 개체가 돼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를 350으로 하고요. 19mm 또 350 19mm 두께 다중 복사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거리를 띄어서 이걸 붙이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300 19 처음에 연습하시는 거니까 뭐 복잡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으로 수작업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축키를 외우려고 뭐 애를 쓰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300일 19 예. 그래서 밑에 가로판 처음 만든 거를 커맨드 C, 저는 맥북이라 커맨드 C인데요. 윈도우에서는 명령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붙이고 다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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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거는 제가 예시를 위해서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번 클릭하고 이거는 그룹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 책장이 완성이 됐죠. 이거는 뭐 걸레바지를 밑에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책장을 만들었는데 이 가로판과 세로판을 보다 튼튼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옆에 왼쪽 그림처럼 관통홈을 파고 관통홈을 파서 가로판을 끼워 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설계를 변경해야 될 때. 이 다 홈을 파고 가로판의 사이즈를 약간 키워줘야 되는데 이때 그룹과 구성 요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밀어넣고요. 옆에다 이제 홈을 파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릭하고 한번 클릭하고 구성 요소, 아까 구성 요소로 저장을 했었죠. 구성 요소 편집을 누르고요. 그 표시된 대로 가로판이 들어갈 부분을 그리고 포인트를 한번 찍어주고요. 5mm를 밀어 넣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동시에 위에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거에만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표시를 하고요. 보이시나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왼쪽 거를 움직이는데 오른쪽 게 대칭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5mm만 숫자판에서 5를 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란 거는 이제 하나의 개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 요소로 지정했다는 거여서 그것을 복사하더라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혹은 색깔을 바꾸거나 하면 구성 요소는 동시에 똑같이 작업이 됩니다. 이걸 대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른쪽 판을 복사한 다음에 한번 이제 180도 회전을 이제 줬던 거죠. 마지막으로 맨 위에 것도 포인트로 움직일 자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5mm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과 아래 다 같이 작업이 완료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럼 가로판도 10mm를 키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5mm를 홈을 팠고 또 반대편도 5mm 홈을 팠으니까 가로판은 10mm를 키워줘야 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는 같은 구성 요소고 맨 위에 것만 그룹으로 해서 별도의 개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해서요. 구성 요소 편집을 하고 밀리려고 하는 면을 지정을 해주고요. 10mm. 전체적으로 10mm가 늘어났지만 맨 위에 거는 그대로 같은 구성 요소인 것들은 하나만 만져지면 같이 되는 거죠. 위에도 끼워 넣어야 되니까 별도로 클릭해서 개체분해 10mm 다시 그룹 만들기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잡고요. 저 뭐 선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에서 병렬 투영 앞으로 도구에서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605mm가 나왔네요. 예. 하하. 이거를
옆에 게 아까 여기서 끼워 넣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600에 1800이고요. 이 내경만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사이사이는 전부 다 19mm입니다. 도면이 복잡해지니까 이 판지의 두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350으로 했고,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300mm가 나오는지. 저기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네. 중간에 제가 선을 정확하게 찍지 않았던, 그림을 잘못 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대략 뭐 상황 이해는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 도면은 수정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습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복잡하니까 선들은 다 지우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박스를 그려서 3번 클릭, 그룹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룹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구성요소 만들기, 구성요소를 저장을 했습니다. 구성요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가 개체를 수정해야 된다. 이 개체 하나만 조정이 되고 오른쪽 같은 복사해서 붙여놨지만 오른쪽 개체는 전혀 변화가 없죠. 여기서 아까는 그룹 편집을 했고요. 그룹이었으니까 구성요소 편집. 이 구성요소를 구성요소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같은 구성요소가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구는 대부분 대칭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식탁을 그렸는데 식탁 다리의 길이를 750으로 그렸는데 상판 두께 등을 고려해서 다리 사이즈를 700으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성 요소인 경우에는 다리 하나 사이즈를 조정하면 나머지 다리의 길이가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고 다리 하나하나를 그냥 그룹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모두 4번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부재는 뭐 상판이나 꼭 한 가지만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 요소로 저장을 해 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스케치업 강좌 3번째 구성 요소와 그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